엄마, 핸드폰을 두고 와서요. 잠시만 여기 앉아 계세요. 저는 딸의 말을 듣고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오게 되어 기쁘기만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저의 마음은 기대감으로 가득 찼고 딸과 사위의 웃음소리에 행복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뭔가 불안한 느낌이 저의 가슴을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딸이 급하게 배에 올라타고 사위는 서둘러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왠지 모를 긴장감이 묻어나 있었고 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서서히 퍼져갔습니다. 얘들아, 잠깐만. 나 여기 두고 어디 가니? 저의 떨리는 목소리가 섬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딸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고 배는 곧 출항해 버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버려졌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 순간 저의 가슴 속에는 믿을 수 없는 배신감과 함께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 강순옥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하려는 이유는 저처럼 고통을 겪은 부모님들께 작은 위로와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은 제가 39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 아들 준수 13살, 딸 혜진이는 11살이었습니다. 남편은 뇌졸중으로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났고 저는 그 충격 속에서도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나서 처음 몇 달은 정말 막막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나 아이들을 생각하면 주저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수와 혜진이에게 아버지가 없다는 이유로 부족함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싸고 회사 앞에서 김밥을 팔기 시작했어요. 오후에는 식당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루 종일 몸을 부려야 했지만 두 아이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눈물이 나기도 했지만 아이들이 학교에서 밝게 웃으며 돌아올 때면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행히도 회사 앞에서 파는 제 김밥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제 김밥을 먹고 정말 맛있다, 다음에 또 사러 오겠다고 말해줄 때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김밥으로 번 돈으로 조금씩 모은 자금 덕분에 마침내 작은 가게를 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열면서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김밥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에도 수십 번씩 김밥을 싸고 손님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몇 시간씩 잠을 줄여가며 일했지만 아이들만 생각하면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었기에 저는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준수는 항상 제 자랑이었어요. 아버지가 떠난 후에도 언제나 의젓했고 학교에서도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며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한 준수는 학교가 끝나면 바로 가게로 와서 저를 도와주곤 했습니다. 김밥 재료 준비는 물론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정리하는 일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준수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힘들다고 투정 한 번 부리지 않는 모습에 저는 감동하곤 했습니다. 혜진이 또한 공부를 열심히 했고 집안일을 도와주며 동생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냈습니다. 혜진이도 학교가 끝나면 곧장 가게로 와서 청소를 하고 동생처럼 저를 도와주는 일손이 되어 주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설거지도 하고 손님들에게 음료를 내어드리며 저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끔은 피곤한 얼굴로도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던 혜진이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 아이들의 도움 덕분에 저는 매일매일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준수가 저를 보며 맑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꼭 성공해서 나중에 엄마 힘들지 않게 해드릴게요.
엄마가 지금까지 고생하신 것에 대한 보답을 꼭 할 거예요. 준수의 다짐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의 눈빛과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그저 그 말을 믿고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혜진이가 결혼을 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위와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결혼식 날 사위 동민이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안고 어머님, 저 잘 부탁드려요. 라고 말했죠. 그 순간 저는 이제야 우리 가족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후에 혜진이와 동민이는 함께 저를 찾아와 시간을 보내주었고, 저도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김밥 가게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아들 준수의 신혼집을 마련해 주었고, 딸 혜진이까지 시집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혜진이가 시집 가는 날, 저는 또다시 제 마음속에 벅찬 감정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의 고생과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혜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신랑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두 아이가 모두 자신의 삶을 잘 꾸려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사위는 늘 환하게 웃으며 다른 가족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저를 애틋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는 제가 불편하지 않도록 의자를 당겨주고 식사를 마친 후에도 제 옆에 앉아 대화를 나누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어머님, 김밥집 운영하시느라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도 일하다 보면 시간이 없네요. 괜찮아. 동민아, 내가 이렇게 챙겨주니 정말 고맙구나. 저는 고마운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위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언제나 어머님 편이에요. 어머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저도 어머님을 더 잘 모시고 싶어요. 사위의 진심 어린 태도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고 그들이 정말로 저를 존중하고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앞으로도 화목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혜진이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동민 씨 사업이 조금 어려워서 그러는데 급히 막을 자금이 필요해요. 엄마가 조금 도와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혜진아, 엄마가 가지고 있는 돈은 다 네 오빠 신혼집 마련하고 너 시집 보내면서 썼잖니. 이제는 엄마도 노후를 챙겨야 할 때야. 그 말을 들은 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할 사람은 엄마밖에 없는데. 엄마가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 좋잖아요. 엄마 노후는 제가 나중에 책임질게요. 옆에서 듣고 있던 사위도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정말 조금만 도와주세요. 어머님께서 조금이라도 손을 보태주시면 저희도 훨씬 나아질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부탁드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저는 결국 딸과 사위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모아두었던 돈 5천만 원을 전부 주었습니다. 그때 혜진이는 정말 고마워하며 저를 끌어안았고 사위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꼭 동민 씨가 성공해서 엄마한테 다 갚을게요. 그래. 꼭 이번에 잘 되길 빈다. 잘 돼야지.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혜진이가 또다시 저에게 다가와 돈을 요구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정말 급해서 그래요.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혜진아, 이제는 정말 엄마에게 돈이 없다. 그때 이미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건 다 줬잖아. 엄마, 나이도 있으신데 이제 쉬셔야죠. 김밥집 그만하시고 그 가게 판 돈으로 저희 도와주시면 안 돼요. 뭐라고? 김밥집은 안 된다. 노후 자금도 너한테 다 준 마당에 어떻게 그것까지 빼앗으려 하는 거냐? 엄마 노후는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제가 책임진다고요. 아니다. 지금 너 하는 거 보니 내 노후는 내가 지켜야겠다. 돈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자. 그 말을 들은 혜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위도 옆에서 표정이 어두워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이후로 혜진이는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한참 없어 궁금해하던 저는 주말에 딸 집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정성껏 준비한 반찬들을 챙겨 들고 딸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손주들도 보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지만 딸과 사위의 반응은 매몰차기만 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저희 오늘 일 있어서 나가봐야 해요. 혜진이의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사위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미리 연락을 좀 주시지. 오늘은 저희가 조금 바빠서요. 그래, 미안하다. 내가 갑자기 와서.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집에 들어섰지만 분위기는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정말 시간이 없어요. 그냥 돌아가 주시면 안 될까요? 혜진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그 말은 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내가 괜히 왔구나. 미안하다.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의 허전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어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없이 허전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연락도 없는 딸, 이제는 나에게서 이렇게 멀어진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싶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지켜온 딸인데 이제는 나에게서 이렇게 멀어져 버린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밥집을 오래 운영한 탓에 허리와 무릎이 점점 더 아파왔습니다. 결국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할 수 없게 되어 가게를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김밥집을 정리한 후 저는 혼자 지내며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조용했고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로움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 혜진이가 찾아와 제안했습니다. 엄마, 일도 못하시고 혼자 병원 다니시는 거 너무 외롭고 힘드시죠? 저희 집에 오셔서 저랑 같이 치료도 다니면서 지내는 게 어떠세요? 혜진아, 괜찮아. 너희도 바쁘고 내가 가서 불편하게 만들까봐 걱정이야. 혜진이는 고개를 저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불편할 게 뭐가 있어요? 엄마가 오시면 오히려 우리도 좋죠. 동민 씨도 엄마랑 같이 살면 너무 좋겠다고 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혜진이의 진심 어린 제안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너희가 정말 괜찮다면 나도 같이 지내면 좋겠구나. 그렇게 저는 딸 혜진이와 사위 동민이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혜진이는 저를 위해 방을 따뜻하게 해주었고 사위도 저를 가족처럼 잘 챙겨주었습니다. 사위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 집이 어머님 집이니까 편하게 지내세요. 언제든 필요한 거 말씀하시고요. 손주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할머니, 이것 보세요. 오늘 학교에서 만든 거예요. 정말 너무 잘 만들었는데? 우리 유리가 솜씨가 좋구나. 유리의 해맑은 웃음과 제잘거림이 집안을 가득 채웠고 그 소리에 제 마음은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지내며 웃음이 넘치는 일상 속에서 저는 다시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웃을 때면 그동안의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방에 서랍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잠시 서랍을 바라보다가 생각했습니다. 유리가 들어왔었나? 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유리는 종종 호기심에 이것저것 열어보는 편이라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서랍 속 물건들이 약간 흐트러져 있는 것을 보며 잠시 마음 한켠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 귀여운 유리가 장난친 거겠지. 하고 웃으며 다시 서랍을 정리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며칠 후 사위 동민이가 날이 추워지기 전에 가족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여행을 가면 어떨까요? 지금이 딱 좋은 때인 것 같아서요. 혜진이도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매일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잖아요. 바깥 공기도 좀 쐬고 우리 같이 기분 전환하러 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두 사람의 진심 어린 권유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말하니
이번에는 함께 가보자꾸나. 나도 바람 좀 쐬면 좋겠지. 여행 당일 우리는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배에 올라탄 순간부터 바람이 얼굴에 시원하게 불어왔고 저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혜진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섬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이라 더 좋대요. 관광객이 많지 않아서 물도 깨끗하고 자연도 그대로래요. 정말 좋은 곳이니까 엄마도 마음껏 즐기시면 좋겠어요. 사위도 거들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이번 여행은 정말 어머님을 위해 준비한 거예요. 편하게 즐기세요. 그들의 말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고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대되었습니다. 섬으로 향하는 배 안에서 우리 가족은 웃고 대화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배가 작은 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섬이 너무 조용했고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정말 사람들이 없는 것 같네. 너무 조용한데. 저는 살짝 걱정이 되어 혜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혜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라 그래요. 그래서 물도 깨끗하고 자연도 그대로 남아있어서 좋아요. 엄마도 금방 좋아하실 거예요. 사위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조용해서 낚시하기 딱 좋대요. 제가 이번 기회에 낚시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물고기 잡는 재미가 아주 쏠쏠할 거예요. 사위의 말을 듣고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래, 이런 한적한 곳에서 쉬는 것도 좋겠지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나 딸과 사위는 갑자기 핸드폰을 두고 왔다며 배로 다시 가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잠시만 여기 앉아 계세요. 우리 핸드폰 두고 와서 금방 가져올게요. 혜진이가 말하며 사위와 함께 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들이 곧 돌아올 거라 믿고 선착장에서 기다렸지만 배는 갑자기 출발해버렸습니다. 배가 멀어지는 것을 보고서야 저는 그들이 저를 두고 떠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혜진아, 나를 두고 어디 가니? 저희 외침에도 불구하고 배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섬에 홀로 남겨진 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키워온 딸, 고생하며 지켜온 가족이었는데 그들이 저를 이렇게 버리다니. 그동안의 모든 희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함께한 수많은 추억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딸의 첫걸음을 보며 기뻐했던 순간, 열심히 김밥을 싸서 딸의 학비를 마련했던 시간들, 딸의 웃음과 함께했던 모든 날들이 한꺼번에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살아서 반드시 여기서 나가야 돼. 그렇게 저는 외딴 섬에서의 생존을 시작했습니다. 이 섬은 정말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섬에는 물도 부족했고 먹을 것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3일 동안 굶으며 물을 찾아 헤맸고 밤이 되면 추위와 두려움 속에서 떨었습니다. 외로움과 불안 속에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여기서 정말 끝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무렵 저는 마지막으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며 기운을 내어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멀리서 낚시하러 온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요! 제발 도와주세요! 다행히도 그들은 저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며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저희 처참한 모습을 보고 물과 먹을 것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어떻게 혼자 계셨던 거예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저희 사정을 듣고 분노하며 꼭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말과 행동에 저는 큰 위로를 받았고 다시 한번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저는 섬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나를 버린 자식에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의 배신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반드시 깨닫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저는 살아남아야 했고 강해져야 했습니다.
섬에서 나온 후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딸 부부가 저를 의도적으로 외딴 섬에 버리고 갔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그들의 범행을 증명할 여러 증거들을 모았고 배 선장과 CCTV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혜진이와 동민이는 경찰에 체포되었고 조사 결과 그들이 저를 섬에 버린 이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위의 사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면서 제 집을 팔아 그 돈을 가져가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며칠 전 서랍장이 엉망이 되어 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손주가 어지럽힌 줄만 알았는데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그때 내 등기부등본과 인감 도장이 너희 손에 들어갔던 거구나. 모든 일들이 하나둘씩 머릿속에서 맞춰지며 퍼즐이 완성되는 것 같았습니다. 믿었던 가족이 저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분노와 허탈감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법정에 서게 된 혜진이는 저를 보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위 역시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한 번만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혜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나를 배신하니?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다. 내가 나에게 준 상처는 너무 깊어서 결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거야. 법정에서 저는 담담하게 그동안의 고통과 배신감을 증언했습니다. 판사는 그들의 죄를 엄중히 다뤘습니다. 부모를 외딴 섬에 버리고 간 행위는 명백히 살인 미수에 해당하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라고 판사는 말하며 동민이에게는 12년, 혜진이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의 눈물이 흘렀지만 그 어떤 것도 그들이 저지른 죄를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 준수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준수는 저를 정성껏 돌봐주었고 저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준수의 따뜻한 손길과 사랑 덕분에 저는 다시 삶의 의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아침마다 제 건강을 챙기며 약을 챙겨주고 저를 위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부엌에서 함께 차린 밥상을 나누며 우리는 오랜만에 가족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저만 믿어요. 제가 엄마 곁에서 평생 지켜드릴게요. 준수의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딸의 배신으로 큰 상처를 받았지만 아들의 사랑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준수의 손길은 언제나 따뜻했고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제 옆에서 항상 밝은 얼굴로 웃으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보내온 혜진이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혜진이는 매일 후회하며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썼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 상처는 너무 깊었고 그 배신감은 평생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혜진이의 글에는 진심이 묻어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고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혜진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연 언젠가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모를 배신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후회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저는 아직도 마음이 흔들리곤 하지만 그 상처가 아물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부모님께 서운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제 이야기를 통해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자식으로서의 도리 아닐까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아들 준수와 함께 작은 정원을 가꾸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준수와 함께 심은 작은 꽃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를 돌보는 그 순간들이 저에게는 소중한 행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겪은 이 이야기는 단지 저만의 경험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가족 간의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 사랑을 저버리는 행동이 얼마나 큰 죄인지 저희 이야기를 통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